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과 17학번 장서연입니다. 지금은 현재 옥동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17학번이시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랑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셨잖아요. 저희가 19학번이니까 해가 바뀌고 개강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개학을 해서 초등학교에 가시게 됐는데 혹시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가 항상 대학생 때 개강병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엄청 심하게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되니까 개학병이라고 개학하기 3일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그랬어요, 이번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내일 개강인데 저희 둘 다 개강병, 앞에 계신 분들도 다 개강병에 걸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뭔가 처음이라는 건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출근도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첫 출근 전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무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제가 그 출근 전에 애들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카톡에 내 상태명이랑 이미지가 다 뜨잖아요. 네. 그래서 살살 이렇게 살펴봤는데 애들이 반배정 땡땡 뭐 이렇게 욕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쉽지는 않은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전날 잠을 조금 설쳤던 것 같습니다. 무섭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반배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욕을 듣고 이렇게 네. 프로필에 적어두는 게 살짝은 제 생각으로는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또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도 거칠게 얘기하고 좀 그럴 때가 있기는 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릴 건데 선생님께서는 왜 교사가 되셨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되게 다양하게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드라마를 한 편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사람에서 약간 팔랑귀와 같고 그래서 그 학교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런 선생님이 돼야겠다라는 마음도 먹었지만 그렇게 생각도 있고 저 주변에서 너무 선생님이랑 이미지가 잘 맞는다. 그래서 선생님들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교대에 오고 선생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되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셨는지, 되고 싶은 교사라든가 어떤 거에 반해서 이제 교사가 됐는지, 혹은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교사로서 이거는 이렇게는 해야겠다 한 게 뉴스에 나오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뉴스 요즘에는 뭐 선생님이 뭐 아동에게 좀 심한 폭언을 하거나 이런 걸로 뉴스에 뜨는데 이게 그런 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댓글에 다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이랬어. 이렇게 좀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갖고 이런 글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 우리 선생님은 다 그런 선생님이랑 다르게 선생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행동이나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좀 조심하는 편이고 이렇게 좀 좋은 면접으로 기억되고 싶은 선생님 돼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많은 교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드릴 건데 저희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매년 교생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 다양한 학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겪어보시면서 나는 발령 받을 때 이 학년을 맡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저학년을 너무 맡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저학년에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귀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선생님 막 이런 거 있죠. 선생님 너무 예뻐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뭐 편지 써주거나 막 그림 그려주고 이런 게 약간 로망이 있어서 저학년 꿈꿨던 것 같아요. 저도 교생 실습에 나갔을 때 저학년 친구들을 만나봤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생각을 아예 안 했었는데도 완전 심쿵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귀여웠었는데 그런 경험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맡으신 학년은 5학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맡고 계신 학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5학년 애들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좋긴 좀 그런가요? 좋은 이유가 애들 말귀를 알아듣고 선생님 눈치를 볼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은 꾀쟁이 이런 느낌 아유 눈치 볼 줄 아네 이런 생각 들지만 또 어쩔 때 보면 순수하고 막 이렇게 일기 같은 거 보면은 나는 뭐 우리 반 선생님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아 얘가 그래도 순수하구나 아직 선생님을 착하고 천사 선생님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5학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은 성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이 선생님 모르겠지? 라고 해도 저희는 보이는 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 매력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사회생활은 거의 이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생활인데 이러한 사회생활과 교사의 사회생활이 혹시 뭐 다르다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점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간 저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제 친구들은 지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항상 메시지로 부장 진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네. 그런 걸 보면은 그거 약간 꼰대 문화 이런 게 좀 많이 자리 잡은 게 있어요. 회사한테 어쩔 수 없는 그런 문화겠죠. 근데 교사는 그 저는 신규인데도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존중을 받았고 장서연 선생님이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존중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평등한 위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는 모습이 조금 다른 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직업군이랑. 사실 일반 회사랑 그 교사의 사회생활이랑 좀 다르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서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소수겠지만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자기가 그 직업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계속 교생실습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임용도 안 받고 신규 교사로 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대학생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뭐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훨씬 선배님이신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존칭을 꼬박꼬박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존중받고 되게 감사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선생님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그 안에 아이들에게 하나씩 직업을 줘서 예를 들어 너는 판사다, 뭐 너는 검사다, 너는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직업을 줘서 좀 그렇게 하나의 국가를 생활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재밌고 감명 깊게 봤어서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선생님은 이런 활동처럼 좀 해보고 싶으신 활동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좀 특별하게 아이들이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사회 문제를 아이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영상 보면서 애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사회적 문제들 이제 특히 저희 반은 학급 동아리가 환경보호부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내주는 숙제나 과제식은 텀블러 갖고 와서 사용해보기 아니면은 내가 학교길에 쓰레기 2개 이상 주워보기 이런 걸 해서 증거를 남겨서 항상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숙제나 수업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환경보호에 대한 좀 심각성이나 이런 것만 느껴봐도 성공이다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이런 숙제를 내주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바뀐 거죠, 애들도. 그래서 그 전에 원래 일주일만 하고 말 숙제, 그 쓰레기 줍기 활동이 일주일만 하고 마는 거였는데 애들이 막 주말에 쓰레기 주워와서 영상 찍어서 선생님 저희 쓰레기 주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다. 그런 것도 찍어서 보내고 또 몇 명 저희 반에 정교 부회장이 있거든요. 5학년.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회의 때 학교 내에 쓰레기가 많은 거는 쓰레기통이 없어서 나면서 쓰레기통 건의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생겼어요, 쓰레기통이. 뭐 이런 것도 되고 막 이번 방학 때도 막 바닷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주웠다 이런 애들도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숙제가 나는 일주일 동안 애들이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숙제가 애들한테 또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숙제 애들이 직접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문제에 고민해보고 실천까지 해보는 그런 숙제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선생님 생각한 거를 훨씬 넘어서 네. 활동을 한 거잖아요. 뭐 학생자치로 나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다와 관련된 그런 걸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를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보람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생들은 어리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일주일만 내준 숙제를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면 정말 교사로서 진짜 뿌듯함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초등 교사를 준비하는 청주교대 재학생들에게 새내기 교사이자 혹은 청주교대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지를 받고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게 그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조언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진짜 열심히 놀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지금 대학생인 친구들한테 더 놀아라. 나보다 더 놀아라. 그리고 더 경험해봐라. 이게 선생님의 경험이 수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봤고, 알바도 해보고, 뭐 페스티벌도 가보고, 뭐 다양한 지역 여행도 해보고, 이런 거를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학생들한테. 저희 그럼 더 놀아도 되나요? 네, 엄청 놀았대요. 전 4학년 때까지 놀았어요. 말씀 잘 새겼습니다. 열심히 놀겠습니다.